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폭력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드라마 더글로리 흥행 등의 여파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학교 폭력 신고 급증 배경은 무엇인지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0년 코로나 절정기에 0.9%라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있었는데 네. 올해 2023년 상반기 피해 응답률은 1.9%로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6년의 0.9%와 비교해도 2배 이상 피해 응답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히 조금 짚어보면요. 학교 폭력이 늘었다, 진짜 실제로 늘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민감도가 높아졌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학교 폭력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봤을 때 이제 피해를 숨기고 있었는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민감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실제 학교 폭력 사건이 증가한 면이 큽니다. 그 네. 이유는 2019년, 특히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실제로 줄어든 상황인데 네.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점차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글로리라든가 예. 또는 유튜브 유명 유튜버 네. 또 스포츠맨, 연예인 등의 학교 폭력 사건 보도가 영향을 미쳐서 응답률이 좀 더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자체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뿐만 아니라 가해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좀 높아졌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응답률이 높아지면 가해 응답률도 당연히 같이 높아지겠죠. 근데 예. 보통은 이제 피해 응답률이 가해 응답률보다 더 높게 마련입니다. 가해는 숨기는 편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학교 폭력 관련된 강의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에피소드요. 되게 이제 가피의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따 사건이나 폭행 사건은 일반적이고요. 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는 변기물 먹이기, 손 씻기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열려 있고 증가한 면도 있는데 네. 그 핀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제 뭐 청문회 예컨대 이제 정순신 사건이라든가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자녀 사건, 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이런 어떤 청문회를 보고 뭐 초중고생의 응답률이 늘었다라는 건 잘못 짚은 겁니다. 초중고생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건 흔치 않고 또 정치적인 건 더 안 보거든요. 네. 초중고생들은 보통 쇼폼이라고 해서 쇼츠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우리 이재영, 이다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유튜버로 운지기하고 표혜림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죠.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 피해 응답이 급증한 배경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드라마 더글로리의 흥행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더글로리의 흥행 그리고 학교 폭력의 피해 응답률 어떠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더글로리가 당시에 흥행 화제가 됐었잖아요. 3위 정도 네. 했죠. 그거하고 피해 응답률과의 상관관계는 있긴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것은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실제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늘어난 걸 어느 정도 더 신고하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건을 노출했을 때 더 많이 응답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이제 연관성이 뭐 엄청나게 있진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교 폭력 이슈가 이제 1년 내내 계속해서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이돌, 가수, 배우 또한 과거에 학폭 문제로 인해서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순신 변호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뭐 학교 폭력 관련해서 급증하거나 낮아지거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수치는 없죠.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나 저는 간접적인 영향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특히 정순신 변호사 사건은 이제 자녀의 학폭 네. 가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네. 2년여 동안 본인은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서 가해자를 어느 정도 제재하고 피해자를 옹호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어떤 녹을 먹는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장분이 이제 이런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건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순신 자녀 논란 사건이 학폭의 피해에 어느 정도 민감도를 키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조사 내용 가운데 조금 짚어보면요. 피해 유형이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거든요. 언어 폭력이라 하면은 어떤 사례들을 들 수가 있습니까? 언어 폭력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일단 청소년들이 하루에 네. 약 90%는 1회 이상 욕설을 씁니다. 그리고 22%는 하루에 10회 이상 욕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욕설이나 은어, 비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다가 감정이 실리는 경우에 학교 폭력이 되거든요. 예. 예컨대 이제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을 비하하거나 네. 그런 지역을 비하하거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이럴 때 감정이 실리고 이걸 녹음하게 되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죠. 이런 언어에 의한 학교 폭력 신고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함께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로도 보여드렸는데 신체 폭력 비중이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비중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깊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등교하기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가 용이한데 이제는 이제 등교하게 되고 등교하니까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교하는 만큼 아무래도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이 적어지게 되니까 사이버 폭력은 줄어들게 되고 신체 폭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폭력 피해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석된 자료를 보면은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아서 좀 놀랐어요. 네. 이제 드라마라는 것은 이제 호기심을 또 이제 지지율, 인기를 이제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잔인한 또 학교 폭력을 일으킨 경우가 가능성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배경으로 했고 또 그들이 금방 성인으로 성장해서 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게 용이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실제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학교 폭력을 일으킵니다. 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일으킨다. 한 예로 봤을 때 충남 천안의 초등학교에서도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실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례들, 필드에 계시니까 알고 계신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한 사례들은 이제 변김을 먹이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초등학교 학교 폭력은 집단화가 더 진전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이 저연령화에 따른 것이거든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제일 많이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3학년 이런 순으로 이렇게 저연령화가 진전되는 이유는 네. 바로 저는 신도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신도시에 대표적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 네.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학교 폭력 발생 건수 1, 2위를 다투는 신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님이 맞벌이이고 그래서 훈육이 안 돼 있고 네. 자녀들은 한 자녀
왕자나 공주로 커 나가기 때문에 훈육이 부족하고 근데 나가서 어떤 나머지 유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상가 이거밖에 없지 산과들이나 부족하고요. 또는 어떤 다른 뭐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이제 신도시의 특징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고 네. 스마트폰에서는 성적 자극물이나 폭력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사회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학교 폭력 발생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학교 폭력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다른 교육 방식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생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매 학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이 형식적인 면이 강하죠. 이제 대표적으로 예방 교육 중에 방관자에 대한 매뉴얼화가 필요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제지하고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천안 집단 초등학생 폭행 사건을 보면 뭐 더 때려라, 뭐 벗겨라 이런 게 이제 더 그 영상에서 보여지거든요. 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다가 방관자들이 방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방조자가 돼서 그 폭행을 더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데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률도 7.6%나 되거든요. 여전히 이제 피해를 입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배경에는 사실 피해자 자신도 연루돼 있거나 그런 가해를 유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되면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네. 이제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의 가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면은 네. 별 이유 없이 괴롭혔다 이런 답을 좀 내놨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범죄 원인이 돈, 성, 화, 분노거든요. 네. 그런데 청소년들의 범죄, 학교 폭력도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 원인은 이유 없음, 장난삼아 이것이 거의 과반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금년도에는 35%로 나오지만 예년 같은 경우에 거의 50% 가까운 비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 대한 즉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방법을 달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예방 방법을 달리 세워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예방 대책을 세울 때에도 말씀해주신 매뉴얼화나 여러 가지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실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중학교부터는 실강보다는 이제 영상을 틀어주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강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분들, 학교 폭력 예방 교사, 강사의 어떤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자격증화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예방에 관한 어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아직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이제 예방에 관한 많은 이제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전 국민에게 지금 캠페인, 요즘 금연 캠페인 하잖아요. TV에서. 근데 초등학생들은 TV를 거의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유튜브라든가 카톡, 쇼츠라든가 네. 카카오톡 거기 상담 배너를 통해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들에게 맡기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 늘릴 방침이다. 네. 근데 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학폭 전담 조사관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미 학교 내에 전담 기구가 있고 그 전담 기구 안에 책임 교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전담 조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전담 조사관 제도를 둔다? 없다가 두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름만 바꾼 것뿐이거든요. 다만 인력이 보강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책임 교사가 져야 될 어떤 업무량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죠. 다만 학교 폭력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SPO 1인당 16개에서 20개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벅차죠. 그걸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전 국민적 캠페인입니다. 네.
그리고 담당 교사, 이제 교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바로 교권 회복에 따른 생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로 하여금 학급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통솔하도록 하고 그 학급 내에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네. 상담을 하고 항상 조력을 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인데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학교 교육의 중점이 전인 교육, 즉 인성 교육이 아니라 실력 양성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하고 뭐 합격시키고 성공하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목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정이라든가 네. 행복이라든가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두는 사회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될까,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